자, 주제 토론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 방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활동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통영시와 고성군은 조선업과 관광 분야 그리고 수산업의 장기적인 침체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동력사업 부재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일자리 만들기 대책을 두 후보가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후보가 7분의 주도권을 갖고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TX 조기 착공 문제가 사실상 전체 경제를 살리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한산대교를 조기 착공함으로써 통영, 고성, 그리고 사천, 여수, 목포로 이어지는 새로운 신남해안 관광벨트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정정식 후보가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산대책교 국비로만 하겠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훈현 전 의원이 10억 원을 투입해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타당성 용역 조사한 것 혹시 아십니까? 예. 결과가 어떻게 됐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경제적 타당성이 너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국비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오늘 주장을 하셨는데 예.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경제적 타당성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한산대책교를 국비로 건설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한산대책교는 한산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다리만이 아니다.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다리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양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남해안 관광벨트를 완성하는 그 한산대책교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통영에서 한산도로, 한산도에서 그제로 연결되는 교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왜 국비로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지금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문을 보면 아직까지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국도 5호선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예. 두 번째, 이거 채택되고 나서도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종합계획에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통영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정치적 미끼로 사용했던 내용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이런 관문이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할 겁니까? 한산도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버스로 통영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이러한 관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회 도로를 찾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해야 되는데 이전에 하던 그 방식대로 5년 전에 실패했으니까 또 5년 뒤에 도전합니까? 올림픽입니까? 올림픽도 4년 만에 하는데요. 다른 방식, 민자 유치와 국비의 혼합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오히려 공격하고 비판하시죠? 제가 공격하고 비판하는 부분은 네. 작년에도 역시 그 양 후보님께서도 한산대교 공약을 내걸면서 역시 국비로 하겠다는 네.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저 따라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의 공약을 저는 계속 이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제가 다시 지금 예. 이렇게 작년의 공약을 이행한다는 이야기도 참 맞지 않는 게 지난 1년 동안 한산대책교와 관련해 가지고 정 후보가 하신 내용이 뭐 자료나 신문 이런 거 보면 국토교통부 한두 분 만났던 것 같아요. 저도 국토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5호선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와 그다음에 저와 그다음에 중앙당의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호중 사무국장이 모인 자리에서 국도 5호선을 빨리 처리하자라고 합의를 했고 그리고 국토부와 빨리 협의해라라고 한 게 지난 겨울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 트랙은 말 그대로 국비로 하고 예비 타당성 면제의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엿보고 또 한 부분은 민자를 유치해서 또 문제를 풀어가고 하면서 함께 민자와 그다음에 국비가 섞이는 방식들도 있거든요. 바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산은 양문석이 하는 예산은 조 단위가 든다고 합니다. 민자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성사되기까지는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승인까지도 수년이 걸립니다. 국비보다도 훨씬 더 짧아도 이 정도 걸리는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국비로 10년, 20년 그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버스로 한산도에서 통영 나가게 해줄 수 있나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예산이 조 단위가 든다고 그럽디가? 그 기자회견 과정에서 일부 기자가 그렇게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럼 제발 좀 이런 거짓말, 가짜, 정말 싫은데요.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고요. 기존에 9천억 정도 되는 예산 그 비용을 정 후보님이 그어놓은 한산도를 통째로 관통을 하면 수많은 터널을 놔야 되기 때문에 9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 수 있다. 그런데 정 후보님과 달리 기존의 한산도에 그어져 있는 해안도로를 활용하고 확장 포장 공사를 함으로써 예산을 5천억 가량이면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랬는데 누가 조단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헛소문을 이야기하고 그게 또 언론을 통해서 오늘 정 후보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양문석이 그 조단위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언론이 그거 쓰고 이러한 모습들 제발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가대교 편도에 만 원이 드는데 민자 유치를 하면 민간 기업이 운영하나요? 민자 유치를 해도요. 정부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나 신분당선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RTO가 있고 BTO가 있고요. BTL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 이런 내용 써줍니까?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해서 민간 기업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민간 유치로 민자로 다리를 건설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운영을 할 때 당연히 한산도 주민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는 게 맞지요. 그리고 한산도 출향민들한테는 감액해 주는 게 맞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민자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민자 사업 자체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진희장 전 시장이 지난 1년 동안 해가 빠진 민자 유치를 7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요 말씀만 드릴게요. 예, 근데 지금 마이크가 꺼진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도 방송이 안 되고요. 자, 다음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후보가 진행을 할 텐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질문과 답변에 할애하지 마시고 서로 매너 있게 토론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정점식 후보 주제 토론 7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양문석 후보께서 지하철 9호선을 정부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투자사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 투자를 반대를 한 것은 건설기간 역시 정부 국가재정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난 뒤에 한산 주민의 그 통행료를 면제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그 국비로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존경하는 통영고성 주민 여러분, 질문 안 하세요? 문재인 정권의 3년 동안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제가 시장에서 통영과 고성의 시장을 다닐 때마다 상인분들께서 정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경제는 파탄났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국민들은 통탄하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양 후보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성장률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말씀을 잘못해놓고 지금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신분당선하고 지하철 9호선은요. 시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씀하셨던 민자 유치 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민자 유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정 후보님이 사실을 모르고 전해 듣고 그리고 이상한 참모들하고 함께 토론을 하니까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갔고 어제 기자회견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면서
민자 유치 후 해야 되니 불가능하다 이런 그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제발 좀 이 정상적인 토론이 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아닌 토론을 이야기를 방해하는 것은 하고 양군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가대교나 그다음에 마창대교는 자, 민간 투자를 제 통해서 질문, 민간 네, 기업이 하고 예, 있는 거고 중단하시죠. 후보에겠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조금 전에 경제 성장률 추이. 예, 경제 성장 추 이번 코로나 직전까지 월 50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의 정부 정책, 경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시 경제 지표를 보면 1월 달, 2월 달 건 10년 만에 최초로 월 일자리가 50만 개 정도 나타났습니다. 사회자님, 제가 질문한 거는 경제 성장률 추세였지 저 부분이 아닙니다. 일자리와 경제 성장률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일자리 말씀드린 거는 네. 경제 성장률 추세를 물었습니다. 예, 성장률 추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경제 성장률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면 조선산업과 유가, 석유 가격이 함께 예. 성장률 추세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시기 아니요,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017년에 3.2%, 2018년에 2.7%, 2019년에는 2%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2019년의 2%는 그것마저도 정부가 돈을 퍼부어서 1.5%를 막판에 끌어올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0.5%만이 민간 부분이 기여한 것입니다. 이대로 세금으로 계속 재정 퍼쓰기를 한다면 그 부담은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대로 가면 2060년에 자기 소득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지금 29세인 청년이 60세가 될 때는 세금이 4.7배로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통영 고성도 그 여파를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통영과 고성은 고용 위기 지역이자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입니다. 통영은 2019년 하반기 실업률이 5%고 고성의 경우에는 하반기 실업률이 2.9%입니다. 통영은 경남 1위, 고성은 경남 군 지역 중에서 1위입니다. 우리나라와 통영 고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실시해야 됩니다. 양 후보님,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참 책임감 없는 말씀입니다. 통영 고성이 지금 경제 위기에 계속 빠지고 있고 지난 1년 동안에 정점식 의원 도대체 뭘 하셨는데 자신은 책임 없나요? 강석주 시장과 백두현 군수가 정말 쇠가 빠지게 이 경제를 살리고 통영 고성에 있어서 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근로 확대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는 아무 책임 없다. 그리고 서울의 문제다, 문재인 문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통영 고성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2060년 걱정하는데요. 2040년에 고성이 없어질 지경입니다. 한참 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장 통영 고성에 어떻게 출산율 높일 것인지 고민하시고 일자리 만들 거 고민하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문재인 정권 다도투쟁하면서 통영 고성 내버려 둘 거예요. 난 정말 답답하네요. 예,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양 후보님은 항상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통영 고성의 문제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통영 고성의 경제가 어려운 것이 왜 통영 고성의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경제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통영 고성의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제가 시장 거리에서 만나는 상인분들마다 정말 못 살겠다. 이번 총선에서는 꼭 한번 판을 엎어야 된다. 갈아보자. 갈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미래라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 통영 고성의 미래를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양문석 후보님께서는 통영 고성으로만 국한해서 이 국회의원 총선을 통영의 아들 뽑는 선거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이 총선의 의미는 분명히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총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통영 고성의 현재에 만족하시는 분이라면 양문석 후보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통영고성의 새로운 미래를 원하신다면 저 정점식을 선택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